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주전에서 소찬 강연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오랜 연구 생활을 하면서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은 기술 이전을 거의 안 해줍니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폰을 개발하자니 미국 기술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기술을 안 주니까 이스라엘을 가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6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많겠다. 나라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남반부보다도 훨씬 저 남한 경상북도가 나라 그런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국가라면 경제를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라가 만들어져서 우리 해방되는 시점에 만들어져서 짧은 시간 안에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 주변에 전부 적국들로 이스라엘을 볼 때는 적국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때까지 계속 전쟁할 때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렇게 국방이 탄탄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탐을 내는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방어 시스템, 군사 시스템은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아주 기발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도 다 구축을 하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처럼 수출하려면 외교도 잘 해야 되는데 아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특히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잘 컨트롤해서 이스라엘 국익에 유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러웠던 것은 교육,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나라가 이기다 하면 우리나라 같은 뭐 해외로 어떻게 좀 빠져나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도움에서. 그런 점에서 그런 애국심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농업을 또 그렇게 했는지 아주 과학적이고 열심히 하는 농업이 아니고 과학적인 그런 농업을 하고 물이 안 나는 거의 없는 나라인데도 농업을 세계적인 그런 첨단 농업을 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게 많습니다. 특히 내가 제일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점은 바로 벤처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 벤처기업을 키우는데 김대중 정부 때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벤처기업을 키우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많은 벤처가 스타트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나고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초창기에는 국가 예산으로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키우고 육성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자본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제일 부러웠던 게 우리나라 같은 벤처펀드가 이 회사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하려면 과연 이 회사가 성공할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아주 바둑으로 말하면 9단짜리들 고수들 분야별로 기술 분야의 고수 또 이런 경영 분야의 고수 재무 분야의 고수 여러 각 분야별로 고수들이 모여서 그 회사를 평가합니다. 과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판단하고 그 제품이 나오는 과연 시장에서 상업화에 성공할 것이냐 이런 점을 잘 판단해서 될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회사는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대수적으로 많은 회사한테 투자를 해버립니다. 한 회사에 3억씩, 2억씩, 5억씩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될 만한 회사에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투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회사는 투자 안 해버리고 뺏겨가지고 그걸 될 만한 회사에 몰아주는 그 평가 능력, 이게 바로 결국 이스라엘의 그 바이오 강국으로 만든 그런 정책이 아니냐 싶고 또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같은 쟤는 우리 고향 후배니까 좀 심사할 때 유리하게 해주자, 쟤는 내 친인척이니까 봐주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벤처 자금이 세월이 갈수록 자꾸 그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성공되고 미국의 나스닥 상장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에 대한 또 리턴이 돌아오잖아요. 그걸로 다시 재투자하고 이렇게 아주 호소란이 잘 되는 그런 나라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분야별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벤처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 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또 국가 안보를, 작은 나라가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서울시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주변 그 불합권 국가들과 대항해서 군사적으로도 나라를 잘 지키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안보도 계속 나빠지고 있고, 외교는 국제 왕따 수준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180도로 가는지 너무나 보면 배울 수 있는데, 특허도 아닙니다. 가서 배우고 우리도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기술은 또 따라하면 특허에 걸리지만은 그런 국가 시스템은 그대로 따라한다고 특허도 아닙니다. 저걸 배워가지고 국민들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망신스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가서 배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 전문가가 강연을 한다니까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즘만 그룹 아시아 총괄이 이루어질 대표님의 이스라엘의 신산업혁명, 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자료에 나와 있지만 짧게 중요한 것만 제가 잠깐 양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앤프로 챔버 오브 커머스 경제 전문가 지내셨고요. 이스라엘 11대 총리 아시아 경제 전문가를 연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코리아는 이스라엘 챔버 오브 커머스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면서 요즘만 그룹의 아시아 총괄, 수석 투자 심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부 등 기술사업과 부문에서 정부와도 정확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원재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하실 지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강의 듣고 회사에 가서 5개만 얘기해 준다. 오늘 들은 것 중에서 그렇게 하고 생각해가지고 들으세요. 그러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좀 소식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 얘기 좀 보고 오래 되는 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요즘화펀드 아시아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이렇게 강남 경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남은 사실 강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제 옆에 집에 싸이 씨가 사시는데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제 한국도 잘 알지만 강남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아주 이런 세계적인 이 강남 경제 포럼에 또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그때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모님은 이제 패밀리 베이스에 있어서 아버지는 이제 한국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 어머니 이제 공부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만 잠깐 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강연할 때 단어 수준이 초등학교 단어들이 많이 가끔씩 나옵니다. 너무 좀 유치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의 혁명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롯데에서도 신도매장께서도 이스라엘도 직접 다녀오셨다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정경에 소속된 이런 대기업 임원들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진출하겠지만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가 있고 R&D 센터도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혁신 이제 기술들을 스카우팅하는 목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오늘날 전 세계가 허브가 되고 이런 기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논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허브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한번 좀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사진은 제 어릴 적 고향 사진입니다. 제 고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부터 자라던 그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막 광야로 되어 있는 광야를 보시게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40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고 있던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전체 면적의 약 80%가 이렇게 사막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이 많습니다. 광야, 그리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그리고 밤에는 또 춥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쓰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개간을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이런 자원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도 굉장히 좀 부족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참 사이렌이 울리고 걸프 전쟁도 일어나고 미사일도 떨어지고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도 폭탄 테러랑 2번 죽을 뻔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뭐 레바논, 뭐 시리아, 이란, 또 네이버에는 또 팔레스타인 문제 어떻게 보면 참 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데모, 우리나라 광화문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저희는 청년들이 있고 중년들이 있는데 힘을 잃어가지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제가 살게해달라는 정부에 대한 규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990년대 이스라엘이 너무 나라도 작고 당시 때 이스라엘 인구가 약 500만 명 인구였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중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고 또 중년은 또 청년들에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탄탄해진 것에 있어서 1990년대 때는 이스라엘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당시 90년대 때 소련이 무너져서 100만 명가량의 유대계 이주민들이 또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올 겁니다. 아주 정말 그 당시 굉장히 이스라엘이 크게 경제가 파탄이 날 정도로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총리였던 2차 라빈 총리입니다.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기 꺼졌네요. 그래서 라빈 총리라고 이렇게 암살도 당해서 세계적으로 되게 큰 아픔이 됐던 분들이 한 가지가 있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라빈 총리는 각 장관들을 당시 90년대 때 소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자리에 창출할 수 있을까? 경제는 굉장히 지금 하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당시 모든 장관들 불렀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수석과학기술 장관이었던 이갈 에렐리, 현재 저희 요즈마 그룹의 회장이시죠. 요즈마 그룹 회장이 당시 거기에 참석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을 2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2가지가 사실 요즈마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탄생 계기였죠.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에 했던 거는 그 요즈마 그룹 회장이 이스라엘 총리가 제안한 거는 바로 기술 사업화를 하자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계적인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 연매출 42조 원 세계 3대 연구소죠. 그리고 히브리 유니버시티, 테크년 대학교, MIT 대학교 정말 좋은 대학교 연구소들 많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작다 보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 스피릿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연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사업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요즈마 그룹에서 생각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글로벌 핵심 기술 그리고 PCT 국제특허를 완벽하게 보장을 시켜서 그런 회사를 사업화시켜서 대초 창업을 시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지역에 이스라엘 정부의 예산 저희가 받아서 24개 지역에다가 기술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사업화시켜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 인큐베이터를 하고 93년도 때 다시 최대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경제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벤처를 이렇게 키워주고 그리고 벤처를 사업화해주고 창업을 했는데 이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당시 때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은 한 개밖에 없었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내수 시장도 500만 명이고 작고 그리고 해외 투자라는 건 전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맨날 이스라엘에 미사일 떨어지죠, 폭탄 떨어지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공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당시 이제 요시마로 회장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그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약 40% 1억 달러를 저희 펀드에 출자를 하고 60%를 직접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출자를 받아서 총 2.65억 달러, 우리나라 약 3천억 펀드, 3천억 정도 해서 요즈마 펀드라는 모탁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유치해서 당시 24개 인큐베이터에서 글로벌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이 생겼습니다.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 23개 벤처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즈마 펀드는 세계적으로 나스닥 상장 전문 벤처 캐피탈 그리고 이거 개천에서 용이 나는 펀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때 이스라엘은 성공 사례가 전혀 전무했었었는데 정말 그 핵심 그 기술 벤처들이 글로벌을 나가서 미국에서 조인트 벤처를 하고 유럽에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고 점점 마켓캡이 점점 커지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거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합병이 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성공 사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즈마 펀드 그 다음으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서 오늘날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투자는 전체 자금의 약 87%가 해외 자금이고 14%가 국내 자금입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각광하고 있고 그 87%에서 4천억은 삼성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 벤처스 등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요즈마 펀드 그 이래로 이제 벤처 캐피탈 펀드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아시죠? 뭐 세계적인 VC죠. 세콰이어 캐피탈, 앤드루스 호로비츠, 코스너 벤처스 세계적인 모든 유명 VC는 다 이스라엘 들어와서 이스라엘 투자를 하고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세계적인 창업 국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영화.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나 아실 겁니다. 경험한 70세 인턴 로버트 델리저하고 앤 해서웨이가 하는데 젊은 이 CEO와 경험이 많은 이 70세 인턴이 아주 아름답게 그 스타트업 벤처를 지원해주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가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사실 이 영화는 저희한테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90년대 청년과 중년의 그런 컨플릭트가 있어서 당시 요즈마 그룹 회장은 이스라엘에서 핵심적 글로벌 나갈 수 있는 젊은 스타트업 벤처들에게 이미 그 글로벌 기업들과 대기업에 임원으로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을 이 기업과 매칭을 해서 그 스타트업 벤처의 스톡 옵션을 받게 해서 같이 그 고문 방식으로, CTO 방식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같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타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오늘 4차 산업혁명에서 글로벌 벤처 생태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생태계를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면 테크놀로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모여지는 거죠. 오른쪽에 휴먼 캐피탈이고요. 바로 우수한 인력, 글로벌 인력,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던 그 경험자의 인력. 왼쪽으로는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카데믹 사이언스, 그리고 뭐 디펜스, 그리고 뭐 멀티내셔널 글로벌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기술이 모여져서 테크놀로지 인프라로 오는 겁니다. 디펜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매년 그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면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죠.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그 대장 내시경과 내시경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갑자기 힘든데요. 근데 이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펠카메라가 알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키면 이제 전반적인 다 촬영이 돼서 이제 이미지가 전송이 되는 건데 그 기술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공군 장교, 공군의 R&D 장교가 그 미사일, 유도 미사일을 추진했던 그 R&D했던 그 고안한 그 기술을 바로 메디컬 쪽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 이거 하게 됐죠. 그래서 저 요즘은 장관들 그에서 투자가 있고 나스닥도 상장이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 기술이 민간과 함께 공동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 창업 국가가 될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제재와 이게 사실 국방 쪽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정말 이게 민간으로 나온 좋은 기술이라는 건 충분히 타당성 검토가 됐고 이게 나옴으로써 그 이스라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전혀 없은 한에는 그 기술을 이전을 선고해 주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ICT 분야,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 다양하게 될 수 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가 굉장히 강화되니까 요즘 프린테크를 핸드폰 하나로 전송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제일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핀테크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IoT가 많이 발달을 한다 그래도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솔루션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이제는 굉장히 저희는 위험해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제 자율주행자동차 이제 5G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통신소도 저희가 많이 했죠. 데이터가 경쟁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정말 특정한 인물들을 정말 공격하고 싶었는데 이 사이버 해킹 부분이 있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기름 유가를 굉장히 높였던 사건이 벌어졌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실 드론을 했던 테러가 있었습니다. 탱크를 터뜨렸던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드론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이제는 이제 나가면 정말 드론이 떠있지 않느냐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해킹이나 사이버 스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 최초의 파이어월을 만들었던 것도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자는 2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대를 가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군대 갔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고3이 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너 이제 군대 갔는데 너 무슨 시험 공부야? 그랬더니 군대 가는 시험 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을까요? 군대 가는 시험. 제가 이스라엘에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하버드나 이렇게 아이비리그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성공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세계의 엘리트 부대가 있거든요. 8PO, 8200부대, 정보부대. 그 부대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역을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의 글로벌 기업들이 스카우팅 활동합니다. 천재들만 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 저도 이제 이스라엘 과거가 나왔는데 저희 친구들도 거의 이제 반에서 진짜 몇 명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군 기술을 사업화하고 그런 데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파이어월조차도 이스라엘에서 그 기무사령부, 사이버 사령부에 있었던 병사가 전역해서 그 군인 이제 상병 병자 출신으로 같이 창업해서 만든 게 파이어월이고 그게 체크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계 나스닥 선정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에서도 창업을 배우고 기업 간 정신을 배우고 그리고 핵심 그런 기술들이 사업화가 돼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 기술에도 이스라엘 창업에 굉장히 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 인프라하고 휴먼 캐피탈이 모아서 테크놀로지 플러스가 만들어지고요. 저 위에가 벤처 캐피탈이 저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조화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창업국가 실리콘밸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스라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창업하는 나라, 인구상에서 대저 창업 1위 국가가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제가 아까 10개, 23개를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성장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마켓을 어느 정도 좌우지지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엄청난 주관사도 있고, 그리고 상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장한 다음에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증권사들이나 이런 헤지펀드들이나 아예 인베스트먼트 투자 유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되죠.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나스닥 상장됐던 게임에서나 그래비티나 다양한 부분들이 상장 폐지가 됐죠. 그만큼 나스닥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렵다는 그 나스닥이 세계 상장 3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위가 당연히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3위가 이스라엘이고요. 오늘날 96개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23개는 저희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이 땅과 규모를 보고 이스라엘은 경상북도 정도 크기에 현재 85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96개가 나스닥에 상장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보다 더 패럴로 보면 더 많이 상장된 나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R&D 센터가 있습니다. 글로벌 R&D 센터는 글로벌 기업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R&D 영업 개발 통해서 앞으로 이제 혁신을 레버리지하는 곳인데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뇌도 수십 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에 다 주둔해 있어서 이스라엘 보면은 약 400개 이상의 글로벌 R&D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글로벌 페이스북도 최초로 미국 다음으로 최초 R&D 센터를 이스라엘에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수인력 그러니까 기술이 있거든요. 애플도 그랬죠. 삼성도 R&D 센터가 2개가 있죠. LG도 하나가 있죠. 현대차나 정성고용에서 작년에 이제 R&D 센터를 이스라엘에 오픈을 했죠. 이제는 점점 이제 기업들이 R&D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수십 몇 도 400개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브레인을 이스라엘에 넣었다는 것은 혁신 기술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계적인 상국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과연 어떤 데를 투자를 했고 어떻게 하는 그 패턴을 궁금하시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좀 재미난 분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도 창업을 잘 안 하셔서 이스라엘의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그런 대학교에 교수님들 창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 뭐 히브리 대학교, 테크닉 대학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벤처들은 거의 다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다. 저기 바이오센스라는 회사를 볼 텐데요. 바이오센스는 이스라엘 테크닉 대학교, MIT 대학교에서 의과대학과 학장님이셨습니다. 수술을 계속 집도에 해와보다가 이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이걸 한번 창업을 한번 사업화를 한번 해볼까라는 그 아이디에이션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줬습니다. 당시에는 이 회사는 지적재산권하고 별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 가치 한 500만 달러, 우리나라는 한 50억 정도 됐죠.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요즘화 펀드가 한 100만 달러, 우리나라는 한 12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완전히 초보자이죠. 그러면은 저희는 기술 사업화와 해외 진출과 해외 조인트 벤처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엑셀러레이션에서 이 회사가 해외 진출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펀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희 펀드의 역할은 이 회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계속 더 높은 밸류에이션의 후속 투자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3년 반 만에 세계적인 제약사죠. 존슨앤존슨의 4억 3천만 달러의 이 회사를 이사합니다. 초기 단계 투자에서 4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글로벌 나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해서 글로벌 진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유전 펀드의 큰 그 장점이었었는데 사실 그 미국에 가시면 월스트리트나 정진하면 다 글로벌 유대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특히 월가는 그쪽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펀드는 사실 그런 글로벌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좋은 회사에서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을 시키게 됐습니다. 엑스테크놀로지도 카디올로지 쪽 분야 쪽인데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여기도 투자해주고 이제 150만 달러, 그리고 2억 달러 내각했고요. 인스텐트는 나스닥 상장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기술 기반 회사를 투자를 했고 사이버스 교육계 IT 다양한 회사를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선물해드리려고 저희 요즘화 스토리라고 하는 30년 만에 저희 요즘화 그룹 회장께서 쓰신 책을 제가 선물로 비치를 했는데요. 저희 회장님은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한국으로 방문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펀드가 이제 투자 심의 때문에 이제 보시는데요. 혹시 나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서울에 보실 때 저희 회장을 보시면 맨 밑에 있는 회사 콘두이트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콘두이트에 대해서 엄청난 큰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팝콘이라고 할 때도 혼자도 싫어하시는 게 그래서 절대로 장난삼아 콘두이트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유대인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사실 노벨상 800만 인구에 13명의 노벨상이 나왔고 전 세계 지금 노벨상 휩쓸리는 유대인입니다. 40%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뭐 화학상, 물리학상 다 유대인인데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똑똑한가 했는데 원천적으로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의 핵심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부터 그 교육을 받게 돼서 운이 좋았던 게 있으죠. 탈무드, 하버드타 교육입니다. 탈무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일본에서 해석이 나왔던 건데요. 랍비는 히브리어로 이제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자와 랍비가 같이 수렴을 하는 한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랍비는 제자는 이런 얘기 합니다. 제자야,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게 이게 틀릴 수도 있어. 내 말 한번 반박해봐. 그래서 계속 선생님은 계속 제자들은 랍비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선생님이 그걸 답하면서 계속 질문을 유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선생님의 이런 지위를 떠나서 내 말에 반박할 수 있도록 해서 토론문들을 이끄는 게 바로 탈무드 하버드 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금 반대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그 탈무드 하버드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체계적인 혁신 국가를 만들고 전 세계에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혁신적으로 아이디에이션과 이게 공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상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테르다르트 문화가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어릴 때 그 이스라엘에 이제 이민을 가서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하니까 막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안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못 알아서 봤는데요. 정말 놀라시겠지만 특정한 몇몇 수업들은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한테 질문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전 국민학교 나왔죠. 저기 남자애들 리라 국민학교를 했는데 1+1은 2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은 칠판에다가 달에다 외우고 했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1+1에 2라는 걸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1은 무엇일까? 과연 1은 무엇일까 얘들아? 하면서 아이들이 1과 1에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탈무드 하거든요. 그래서 토론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해서 질문과 토론 방식이 되는데 이게 기업 문화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얘기하면요. 저희 회장님은 저 밖에서 회장님이 막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재밌게도 저희 이제 본사에서 그 대회의실에서 투자심이 저희가 투자를 결정할 때 그때는요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밑에 있는 말든 애널리스트가 대리급이 저희 회장님한테 반대도 합니다. 회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사실 트렌드가 좀 제가 저희가 지금 리포트 작성했을 때 저희가 깨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군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회장님은 그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직원과 임원들에게 굉장히 이런 토론 방식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 정답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콘프리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당시에 미국의 IT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구글이 이런 데가 연기가 된다면 그 회사가 정말 매칭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 콘프리트 회사에 800만 달러의 투자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8만 달러 투자하니까 이제 밑에 임원들이 회장님 우리가 바이오 쪽 우리가 이미 캠페인하는 거 있어서 거기에서 분자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회장님이 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220만 달러만 투자하게 됐는데 왜 회장님이 힘든지 저 결과를 보면 아시겠습니다. 220만 달러가 1억 2천만 달러의 제일 원을 내거든요. 800만 달러였으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투자심이나 기업과 이런 것들은 모두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서 모든 걸 아이디어를 같이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갑니다. 그래서 유즈원펀드는 런던 스톡 익스체인지 외에도 나스닥, AI에 다양하게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슬라이드가 사실 오늘 제 강연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뭐 다른 강연보다 다른 그 슬라이드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슬라이드를 많이 집중해 주시고 여기서 이 글로벌 트렌드를 많이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가신다면 앞으로 사업과 글로벌 진출에도 굉장히 도움되실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시면 텔아비브라는 경제 도시가 있습니다. 왜 하이파고요? 지금 제가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넣었는데 400개 이상의 R&D 센터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브레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에 그 9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 저희 회사에 오면 이제 쭉 텔아비브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R&D 센터들이 보이는데 회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위원, 제 이름이 리원인데 위원, 쟤들 모르고요. 저거 퀄컴 R&D 센터 아니니까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R&D 센터? 저 R&D 센터 아닌데 잘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회장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회장님께서 9년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그 R&D 센터에 대한 그 얘기가 제 모든 시각과 글로벌 시각이 완전 바뀌었던 얘기입니다. 회장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쟤네들은 R&D 센터들은 간판만 R&D 센터예요. 저는 이제 M&A 센터로 변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아까 저 부사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R&D 중심이었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뭐 이제 채용을 했고 뭐 S급 인재 외에도 뭐 MIT 이런 데서 좋은 인력을 해서 연구 개발해서 제품화를 시켜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R&D를 통해서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20년 전에 오늘의 저 기업은 자이언트 공룡이 돼버린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더 커진 거죠. 규모가 크면 참 좋습니다. 시장 장악력 좋잖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씩 생깁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노베이션 혁신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커지면 혁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려진다는 겁니다.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 이 포인트를 만약에 그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면 옛날에 이걸 만들어 한 2년이 걸렸으면 연구 개발이 이제는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거 시간도 커졌고요. 옛날에 이게 만들어서 100억이 들었으면 이제는 200억이 됩니다. 코스트는 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싼 비용을 들고 시간이 들어서 제품만 잘 만들고 시장에 하고 시장이 그걸 기다려주고 경쟁자가 없으면 충분히 뭐 R&D가 얼마가 들든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팬들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조그만 스타트업 해줘도 세계적 VC들이 막 수천억씩 받아가면서 고성장하고 트렌드, 기술 트렌드 빨리 변하고 고성장하는데 이제는 R&D로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R&D를 열심히 만드는데 한 스타트업 회주가 금방 그 제품을 만들어버려가지고 시장에 하면 그 친구가 이겨버리는 거고 이 모든 R&D는 그냥 기술 패턴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쟁은 바로 IP, 인터내셔널 프로퍼티, 지식산업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R&D는 이제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R&D 센터들이 간판은 R&D이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R&D는 하겠지만 그 안에 전략기획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CIA 같은 조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자신들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들이 이제 히브리 대학교나 YG만에 대해서 기술 파생됐을 때 그 기술사에서 IP를 계속 쫓아가면서 자신의 필요한 기술들을 쫓아가고 트레이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회사가 정말 고성장이 됐을 때 CV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뭐 삼성 벤처스를 CVC라고 하죠.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주주가 돼야 되지만 그 회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투자를 해놓다가 점점 고성장이 됐을 때 내부를 하는 거죠. 이 회사 팔라. 우리랑 같이 가자. M&A에서 우리가 합병을 하자. 그래서 인수합병을 합니다. 근데 그 인수합병이 사실 더 저렴합니다. R&D보다 공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A를 통해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세 시장을 더 빨리 하는 그 시장이 바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입니다. 3자가 행복합니다.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그리고 글로벌 기업. 제가 만약에 스타트업이면 전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면 인구당 벤처 캐피탈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 기술 트렌드만 잘만 이해하고 잘만 가주면 투자를 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금 하는 일처럼 벤처 캐피탈이면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면 글로벌로 나가는 스타트업 벤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바라봅니다. 내수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근데 오히려 그 어려움, 시장이 없고 작고 그 어려운 전쟁과 이 모든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에는 새 옹지마가 된 겁니다. 글로벌 나가니까 글로벌 기술 트렌드, 글로벌 시장이 원하는 것을 항상 기울이고 눈으로 보니까 그냥 미국 진출하면 금방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상장은요, 글로벌 그 시장이 원하는 것을 먹히는 걸 제시했을 때 매출이 발생되고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 PCT같이 국제특구로 초기단부터 보장을 하니까 미국이 들어가도 컨플릭트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뭐 대전, 뭐 이렇게 엑스리, 카이스트, 폴스타일 다양한 출연연구소 특성화대학교에서 기술 벤처들이 저희가 검토를 봤을 때 정말 좋은 벤처가 많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해외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내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 이제 특허를 했는데 해외 나가면 거기서 특허가 부닥치는 겁니다. 그럼 해외 진출이 어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IP 전략을 바꿔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스타트업 벤처들이 시작부터 글로벌 나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초기 단계 때는 낮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데가 투자를 하면 바로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뭐 기업 가치가 수십 배씩 올라가니까 저희한테는 수익률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바로 저희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벤처 캐피탈로서요. 글로벌 R&D 센터, 제가 아까 비밀 알려드렸죠. 이 R&D 센터들이 있는 이스라엘의 국내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추는 회사들만 잘만 투자해주면 저희 메뉴, 포트폴리오를 봐서 그냥 골라서 인수합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수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투자 회수 기간이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요. 3.98년입니다.
4년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빨리 투자 매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투자 매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민간 자금이 중간에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민간이 더 투자하게 되죠. 민간이 더 원하니까요. 하지만 투자 매수 기간이 느리면 느릴수록 벤처캐피탈 투자는 위축이 되고 오히려 정부가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투자 매수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벤처에도 굉장히 플랫폼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3자입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솔직히 하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보다 여기서 최고 위너는 바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옛날에 이들은 R&D 해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하고 뭐 MIT에서 그냥 줄을 서서 좋은 인재들 영입하고 그래서 열심히 R&D에서 했는데 이제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아는 스타트업을 투자한 벤처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자신들 원하는 것들을 고르다가 인수합병해서 내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혹시 삼성페이 쓰시는 분 계시나요? 삼성페이. 아, 예, 좀 많이 쓰시네요. 예, 다 많이 쓰시겠네. 삼성페이가 삼성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페이니까 삼성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삼성이 만든 게 아니라 삼성이 인수합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 나갈 수 있고 자기 삼성의 플랫폼에 살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있으면 이걸 아예 인수를 해서 삼성페이라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게 왜냐면 삼성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전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시장에 이런 마켓이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가 인수합병해서 그거를 브랜딩해서 하면은 엄청나게 다른 경쟁자보다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들의 M&A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는 좀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스마트하게 바로 그 기업들의 혁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제 강연 주제가 글로벌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고요. 진출해도 효과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는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펀드는 왜 어떻게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M&A를 많이 해봐서 그럽니다. 저희가 약 30년 동안 M&A를 해봤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은요, 여기 와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이거고요. CS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기업 비밀이거든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R&D 센터들은 새로운 핵심 기술과 이런 거를 계속 찾고 있고 저희 그룹에도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와이즈먼 연구소나 그런 기술들을 의뢰를 하고 스카우팅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그래서 저희 팀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인수합병한 회사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디가 어디 투자했고 어디가 투자했고 어디가 투자했고 이런 걸 계속 분석해 보면은 기술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퀄컴이 이래서 이걸 인수한 거구나. 아, 시스코가 이래서 인수한 거구나. 계속 분석해 보면 근데 무서운 게요. 시스코가 여기 퀄컴에 인수를 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갑니다. 모바일 쪽도 이쪽을 투자를 하면 다양하게 하는데 왜냐면 글로벌 트렌드는 거대한 파도 같은 겁니다. 그 트렌드가 살며시 해서 이렇게 모두가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엄청난 지적재산 간의 싸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초기 단계에서 아무도 투자할 수 있냐면 이거가 기술 트렌드 아닌지는 그 데이터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게 기술이 좋으면 이거에서 투자하겠네. 아닙니다. 기술은 빠르게 나와도 망하고 늦게 가도 망하는데요. 기술 트렌드가 없고 즉 글로벌 시장이 원하는 거를 모르고 투자할 경우에는 그 투자가 망합니다. 저희 회장님이 이제 이 포인트를 투자하면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기술을 봅니다. PCB, 국제적으로 완벽히 보고 두 번째는 이 CEO, 임원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장님은 이상하게도 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이게 충분치 않다고 하면 절대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글로벌 기술 트렌드입니다. 이 포인트를 누가 인수합병에 관심이 있을지, 어떤 기업들이 이 기술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알고 본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알고 투자하면요 인수합병이 빠릅니다. 4년 안에 회수가 되거나 아니면 나스닥도 신뢰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기술 트렌드가 없이 투자했다? 그러면 이게 언제 회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작은 시장이지만 미시적으로 바라보시고 거시고 바라보시려면 지금 모든 400개 이상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시장의 핵심이긴데 이들이 바로 그 글로벌 기술들 트렌드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투자하고 인수합병하고 셀리콘밸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글로벌을 나가시기 전에 그 기업가 또는 제품과 기술 트렌드가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이걸 원하고 있는지를 해서 전략적으로 나가신다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기술이 있고 제조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퀄리티 중심으로 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인텔, IBM, 마블 다양하게 투자했는데 월버핏 회장님은 제가 저희 회장님 한두번 뵌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 떨어져서 레바논 쪽인데 그 북쪽에 있는 한 그 불살 칼을 자르는 돌 이렇게 자르는 제가 한국을 보는데요. 그 제조회사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약 8천억 주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좀 네거티브 기사도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은 맨날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 투자하고 미국 기업만 투자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미국 외에 투자하기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최초로 투자한 게 이스라엘 기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필이면 그때 막 미사일 떨어지고 레바논 줬는데 거기 북쪽에 있는 막 미사일 떨어진 곳에는 그 회사 투자하니까 이제 버핏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막 이런 시각도 막 나오고 했었던 거예요. 워렌 버핏은 정말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진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에서 한국에 오면 서울공항보다 안 내리시고 대구공항으로 바로 내려가서 그 대구택이라는 회사를 꼭 방문을 하는데요. 그 대구택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미스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도 이스라엘 혁신에서 계속 찬성을 하고 있고 하는 분이고요. 빌게이츠는 뭐 완전히 이스라엘 저널해야 될 회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핵심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부분을 이스라엘에서 계속 많이 스파트되고 있고 레리 앨슨도 이스라엘에서 많은 M&A 통해서 경제를 열심히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국에 좀 오셨는데요. 한 6년 전에부터 와보시게 되는데 회장님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큰 충격과 신선한 이미지를 줬던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의도 콤레드 호텔에서 일어났던 건데요. 그때 싸이월드의 창업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싸이월드 창업자께서 아주 열심히 싸이월드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한국의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SNS였고